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경찰에 해당 비리 의혹을 진술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중인데요. 이는 송 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정리해 청와대가 경찰에 보냈고, 경찰은 이 첩보를 바탕으로 송 부시장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첩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첩보 제공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2017년 하반기쯤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하다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온다는 일반화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가 경찰청으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경찰청으로 보낸 것은 2017년 11월 초고, 경찰청이 다시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 것은 그 다음 달인 12월 28일로 송 부시장이 청와대에 첩보를 제공한 것은 이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 부시장의 선거 개입 의혹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송 부시장을 조사한 시점에서 시작하는데요. 울산경찰은 경찰청에서 첩보를 내려받은 후에 한 달쯤 지난 지난해 1월 말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송 부시장은 울산시청에서 국장까지 지낸 퇴직 공무원이었는데 지난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송철호 현 시장을 도왔고, 이후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송 시장이 당선되면서 부시장이라는 요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송 부시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박희성 씨와 관련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부시장은 경찰이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을 한 지난해 3월 16일 직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한 차례 더 참고인 진술을 했는데요. 송 부시장은 경찰에 나와 참고인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서에 적는 자신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실명을 적는 게 껄끄럽다는 송 부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서에 가명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 상식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인데 뭐 이건 그렇다고 칩시다. 여하튼 지금까지 알려진 청와대 첩보 핵심 내용이 박 비서실장이 개입한 레미콘 업체 특혜 의혹, 인사 개입에 따른 뇌물 수수 의혹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송 부시장은 자신이 첩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진술한 셈이 됩니다. 아니, 이건 뭐 자폭도 아니고 대체 뭡니까?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구나 송 부시장은 게다가 이에 앞선 2017년 12월 초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또 다른 관례인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권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송 부시장을 만난 경찰관은 김 전 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한 건설업자와 유착 때 청부수사 의혹을 받는 A씨로 알려졌는데요. 이 만남 이후인 지난해 1월 이 건설업자는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A 경찰관은 이 건설업자에게 김 전 시장 동생 수사 상황 등을 알린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박 비서실장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송 부시장이 두 차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한 차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맡은 경찰과 면담까지 한 사실은 그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에 개입한 방증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 부시장이 최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확인되자 청와대 애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 일반화된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거나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한 것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과도 다소 동떨어진 행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가 고소, 고발 또는 참고인 조사, 제보를 통한 경찰관 인지 등으로 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의혹은 더더욱 짙어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실제로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송 부시장 시청 집무실과 울산시 남구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송 부시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이용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데 그것을 자신의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공작에 활용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한 일입니다. 장난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그 옛날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최악의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조용한 것인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분노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을 당시의 한국은 이제 막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독립국이었을 뿐더러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상당히 높았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극악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이스만 정부가 미국의 바지가래를 붙잡고 어떻게든 옥수수가루와 우유가루라도 원조를 받으려고 애원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대학이란 그 당시 정말로 손에 꼽는 수재들이 아니라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수저의 자재들이나 넘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왜곡한 부정선거가 얼마나 끔찍한 부정행위였던 것은 수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주열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냈고 그것이 민주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한 부정행위가 터졌음에도 왜 우리 국민들은 조용한 겁니까? 그때는 충분히 분노할 만한 사안이었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지금 사안이 3.15 부정선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조용한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로 그때보다도 저만큼 뒤로 후퇴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불의에 야합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